여러분 안녕하세요. 롱무장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실제로 뭔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놓치시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더욱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전 청약이긴 해요. 이게 뭐 본 청약이랑 뭐 분양가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좋고 통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영상 내용에선 이번엔 뺄게요. 왜냐면 그거를 넣으면 항상 내가 청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얘기를 꺼내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가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거주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업그레이드? 이걸 원한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면이잖아요. 내가 얻을 것들. 근데 3기 신도시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얻는 부분은 되게 소수예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전원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청약 물건이 많다고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3기 신도시도 원하는 분들이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드려 봤자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내 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특공이든 뭐든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청약을 하든 안 하든 심지어 내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준비했어요. 서울 떠나 3기 신도시 놀이자 광명, 하남 전세 물량 35% 줄었다. 이게 특히 하남시 있죠. 하남시. 하남시는 예전부터 이게 좀 존재를 했었고요. 예전에 과천에서도 이런 증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주소를 이전해 놓는 거예요. 주소를 이전해 놓는데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와야 돼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럼 이게 결론이 뭐가 나오죠? 세입자로 그죠? 전입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 뭐예요? 전세, 월세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자연스러운 그죠?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전역에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 저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 원래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 있잖아요. 청약을 받고 싶어서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의 수요는 자연스러운 수요일까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까지 10년, 20년 플랜을 다 짜고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청약을 받고 보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원래 예전부터 청약을 받기 위해서 세대 전입을 해놓는 거는 다 했던 일이 어쩔 수 없잖아요. 청약이란 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세가가 안정되어 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3기 신도시 청약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뭐 계양구라던가 아니면 하남시라던가 아니면 저쪽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남양주시라던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단순히 그냥 떠오르는 거 하남, 그죠? 하남 아니면 고양 아니면 계양 아니면 남양주죠. 물론 여기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전세가가 안정되어 있나요? 그렇죠?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알파의 효과로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면 전세가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전세가가 오르지 않으려면은 신규 공급이 충분히 있고 임대차법이 예전과 같다면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약간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택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청약의 열풍이 되게 셀 거란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전세에 대한 공급을 미리 늘리거나 전세 공급과 다름없는 신규 공급을 미리 늘려놨어야 돼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할 때 과잉한 열풍이 일어나지도 않고 전세가가 불안정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쯤 되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쵸?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전세입자로 살겠다는 뜻이야. 어디서? 네, 그 해당 지역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포인트예요. 여기서 정말 포인트인데, 자, 사전 청약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시나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왕숙 신도시의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좋은데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나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전세 입대로 계속 버텨야 돼요. 그죠? 물론 선택권은 있어요. 다른 데 청약을 넣어도 되고 집을 사도 되는데 어쨌건 사전 청약 받은 건 날아가기 때문에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사전 청약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있고 사전 청약이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시간이 오래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전세로 버텨야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전 청약을 받으면 내 집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죠? 사전 청약을 받아도 거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전 청약을 받으면 내 부동산 고민이 해결되죠. 당장.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골이 아파. 무주택자야. 부동산으로 약간 경제적 이득도 보고 싶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신도시에 살고 싶어. 사전 청약이 됐어. 좋아요. 축하드리고 전혀 나쁜 거 아닌데 문제는 이 3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2기 신도시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에 빨리 지어졌고 검단 신도시는 지금 발표한 지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전세로 버텨야 되는데 이 전세가가 안정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을 노린다면 내가 거주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꼭 계획을 세우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특히 가점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가점이 높고 3기 신도시 아무래도 청약 당첨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얻을 게 있잖아요.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약간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도 기꺼이 할 텐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도 않아. 그런데 앞으로 전세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전세로 되게 오랫동안 버텨야 돼. 그러면 내가 사전 청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야겠죠. 근데 제일 억울한 케이스는 이거죠. 사전 청약을 준비해. 근데 가점이 애매해. 근데 잘 안 됐어. 잘 안 되고 집도 안 사고 계속 버텼어. 그런데 여기까진 좋잖아요. 내가 당첨이 안타깝게도 안 됐고 기다린 것까진 좋은데 내가 그 쓴 시간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갱신권도 끝나고 이제 거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밀려나거나 그러니까 지역이 밀려나거나 아니면 거주 형태가 밀려나겠죠. 새 아파트에서 헌 아파트로, 헌 아파트에서 새 빌라로, 새 빌라에서 구빌라로 이런 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머리 안에는 집 개수가 그대로니까 내가 밀려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플러스 알파의 수요가 생기잖아요. 예전에 없던 전세 수요가 생겨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공급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올라간 전세가를 충당할 수 있는 분만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옮겨서 거주한다 치더라도 3기 신도시에 청약하신 분들은 거의 다 경기도권들인데 옮겨갈 수 있는데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 교육 문제도 있고 우리 직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화될 거고 이 문제가 심각화되면은 가속도가 붙겠죠. 불안하고 약간 뭔가 조급해지니까. 그러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잘 되어 놓고도 전세가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나날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꼭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얻으려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더욱 더 전세가가 오를 수도 있는 고민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딱 짜놓고 사전 청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3기 신도시를 하면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중에 3기 신도시 이후에 어떤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영상의 주요 소재였어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시기인데 청약 준비 잘 되셔서 또 청약 준비도 잘 되고 청약 결과도 좋아서 원하시는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